실은 저희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책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허병서 선배님의 삶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성찰을 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허 목사님은 정말 가난한 주민을 지독히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게 사랑하셨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끈질기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끈질기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허병서 목사님은 그 사랑해야 될 가난한 주민들을 그냥 대상으로 또는 계몽해야 될 뭔가 변화시켜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고 철저히 자신이 소외된 사람이었고 가난한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리뷰 내내 저 개인적으로는 저와 대비시켜서 많이 생각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우시면서도 정말 오늘날 저런 모습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실은 의심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제 내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사람들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변두리에 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 개념으로 소외된 측면에서 소외라고 하는 두 글자와 같이 연결시켜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왜 배제당할까? 왜 여전히 가난할까?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소외라고 하는 어떤 자본주의 경제 구조, 또 현장에서 소외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회 구조와 맞물려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측면으로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고 들여다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저는 소외라는 두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화두가 저한테는 계속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냥 현장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만 보지 않고 소외를 발생시키고 소외가 심화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소외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소외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구조와 현상이 현장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와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주민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을까? 가끔 일어나는 촛불 집회, 가끔 언론에서 비춰지는 송파의 새 모녀가 어떻게 됐다는 소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어떤 것을 하도록 거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병서 목사님은 철저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같이 그 모습을 알아오고 계셨었고 당신이 직접 소외를 자처하는 그런 소외된 가난한 주민 속에서 있으면서 철저하게 소외를 경험하면서 소외되는 당사자들을 소외되는 주민들을 알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었고 스스로 배운 것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었고 스스로 자기를 있는 자와 먹물적 지식인 그런 곳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시면서 끊임없이 그 소외되는 주민과 함께 소외를 경험하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의 삶은 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구조적이고 어렵고 그리고 뭔가 과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그 소외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민한다면 허병서 선배님의 삶으로 비추어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병서 선배님은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지식인에 의해 민중이 소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중지향적인 지식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욱 소외시키는 모습, 가지지 못한 자가 가난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모습. 오늘날 그것을 조금 이야기하면 같은 노동자라도 대기업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현상, 한국의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현상, 또 멀쩡한 몸을 가졌다 해서 약간의 장애가 되어 있는 주민을 소외시키는 현상, 같은 동네에 사는데 전세에 사는 주민이 월세에 사는 주민을 소외시키는 현상, 주민이 주민을 소외시키는 것이야말로, 또는 주민운동이 주민을 소외하고 운동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슬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글을 쭉 그런 차원에서 허경석 선배님이 쓰신 그런 소외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얼굴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지식인, 민중지향적이고 주민운동 중심적인 그런 조직가나 리더들이 어떻게 그런 소외 극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직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책 중심으로 발제해 놓은 것이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5페이지에서 소외되는 주민의 두 얼굴을 허경수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얼굴 하나는 왜곡된 얼굴입니다. 사회적 모순과 부패와 부정, 정치적 권력과 경제 제도에 의해서 일그러진 얼굴. 그래서 드러나는 소외 현상으로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면서도 자포자기하고 비굴과 좌절과 상처로 얼룩진 얼굴. 그래서 주민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주민 자태인의 얼굴. 그 얼굴이고, 두 번째 얼굴은 가난한 주민이, 소외당하는 주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얼굴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신성한 노동과 몸싸움으로 다져진 희생과 봉사, 창조와 개혁의 얼굴. 근데 이 왜곡된 얼굴에서 본래의 주민이 찾아가는 본래의 자신의 얼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집단과 모임,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같은 동질성과 같은 처지로부터 놓여진 사람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조직을 통해서 그 소외를 극복하는 주체로 세워진다라고 두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소외되는 주민의 삶은, 주민의 처지는 몇 가지 하시는데, 기술이 없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없고 노가다를 하기도 하고 일을 해도 돈이 없고 술을 즐겨 마시고 날마다 반복되는 일만 하고 내일을 설계할 수 없고 결혼을 못하고 삶이 불안하고. 제가 이 9가지 중에서 저한테도 한번 해당되는 걸 찾아봤는데, 결혼 못하는 것 빼고는 저도 다 소외되는 주민인 것 같아요. 네.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경석 선배님 말씀하셨던 80년대, 70년대 소외된 주민의 얼굴과 오늘날 소외되는 주민의 얼굴로 대표되는 어떤 직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노동자, 위주 노동자, 실업 청년 및 장년 노년, 농촌 총각이나 공장 노동자, 파트타임 청년, 자영업과 하청업을 하는 사장님들. 이러한 대표적인 오늘날 표현되는 그런 얼굴들이 소외되는 주민의 처지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읽어보시면 알고요. 제가 이 글을 쓰고 얼마 전에 동자동을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소외, 그 소외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하고 그 소외를 극복하려는 우리 공동의 노력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조금 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잠깐 동자동 현장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자동 여기 아까 9분이랑 같이 오셨다고 저희 오용신 교수님 소개하셨었는데, 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에 지금 9분이랑 이렇게 대표님도 오셨는데, 거기에 2분이 지금 저희 포맷에 지도력 과정을 하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술을 마시러 갔었어요. 술을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서 저희 이사님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뭐냐면 동자동 주민들이랑 이사님들랑 굉장히 자주 가는 인근에 식당이 있대요. 단골로 거의 가는 식당이래요. 가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 주민하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당신은 동자동 우리가 오면은 그렇게 우리를 푸대접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화이트 컬러를 화이트 와이셔츠를 입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오는 그 직장인들이 와서 뭐 주세요 어떤 거 주세요 하면은 금방금방 아줌마가 반응을 하면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동자동 주민들이 거기에 식당을 가서 뭐를 시키면은 그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그건 늦게 나오니까 이거 주문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참고 계셨던 거예요. 들으면서 하시다가 도저히 얼마 전에는 못 참고 왜 우리가 오면은 똑같이 돈 내고 그러는데 못 주네, 늦네, 뭐 바로 갖다 주지도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언성을 높여서 사장님과 한번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대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같이 온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푸대접 받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오겠습니까? 했더니 주민들이 다시는 오지 말자 이랬다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말자고. 소외를 경험했고 이미 소외를 극복하고 있는 일이 동자동에서는 주택되고 만나고 있던 주민들한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저는 그냥 기분 나쁘다. 왜 저럴까? 하고 내가 동자동 주민들하고 오니까 나도 저렇게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번도 주민 대접하지 못하는 그 사장님한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살면서 그 처지를 살면서 알아가고 그랬을 때 느끼는 연민, 안타까움, 정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살면서 그런 주민들과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큰 내면의 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제가 종합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7페이지에 스스로 말하게 하라라는 허병석 선배님의 책과 관련돼서 소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깊이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주민 소외를 만든다. 주민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소외이다. 제도와 체제로부터 오는 소외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민운동이 주민을 사회과학 인식의 대상이나 선전선동하면서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주민은 스스로 자기 소외를 발생시킨다. 주민의 자기 소외가 주민운동으로부터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주민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